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22일 IS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하락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한 내용과 그리고 향후에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구간이 어디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슈 사항인데 오늘까지 해서 조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도 하락을 했었고 금요일까지 이어진 흐름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랑 바이든 이제 두 명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서 얘기 나온 부분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었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대만의 TSMC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TSMC 쪽에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라고 한다면 방위비를 너희도 분담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명분으로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너희가 미국 땅에서 공장에서 만들고 생산할 수 있게끔 미국에서는 너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서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 라고 했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겠죠. 뭐 만약에 방위비 분담을 한다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중국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제재와 그 다음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특히 ASML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시장 상황에 엮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AMD 같은 경우는 10% 하락을 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13% 정도 거의 하락을 했고, 퀄컴 같은 경우는 9%, 브로드컴은 8%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2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강했고 그 하방 압력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오게 되면서 주가에 좋지 못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런 글로벌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하락이 되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도 뭐 이렇게 시장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뭐 한 20%뭐 이렇게 되겠죠. 종목 한 일주일 만에 많이 빠졌으니까. 보고 있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확정 손실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탔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뭐 10개 중에 7, 8개는 다 빠지니까 내가 한두 개 또 이렇게 하기는 또 확률적으로는 힘들죠. 그래 놓고 또 다른 종목을 가가지고 또 매수를 하면 또 빠져서 또 매도하고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이러니까 그냥 돈이 반토막 그냥 쉽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는 시장이 빠지고 나서 다시 높은 확률로 한 70에서 80%는 이렇게 좀 회복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이렇게 막 그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최선이라고 한다면 바로 잘라내고 올라가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는 게 최선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고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장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아무튼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SC 관련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뭔가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 사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ISC가 AI NPU 테스트 소켓을 출시를 했다. 7월 9일날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고, 요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슬라이드 끝나고 나서 뉴스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거고, 관련해서 이제 서버 AI,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AI 관련해가지고 각각의 활용칩들 요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버 AI도 NPU를 사용을 되지만 서버 AI 같은 경우는 GPU가 조금 더 특화되어서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는 NPU 칩, 그리고 온 센서 AI는 MCU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특화되고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SC가 온 디바이스 AI 테마로 엮여있던 부분이 결국에 이 NPU 테스트 소켓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캡처한 내용 뉴스 기사인데, NPU 테스트 소켓 출시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NPU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부분을 전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양산 테스트 솔루션을 또 전담을 조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 HBM과 관련된 또 매출 가능성, 이 부분이 결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저는 HBM 관련해서 또 HBM 관련주로 주가 반등하기보다는 그런 기대로 주가 상승하는 보다는 결국에 HBM 관련해서 나온 이 매출 실적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HBM 관련된 수요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 TSMC에서 코어스 패키징 관련한 부분, 이 매출이 25년도에는 24년도에 2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TSMC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내용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 코어스 패키징이 무엇이냐면 GPU와 HBM을 이 패키징을 해서 만든 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결국에 코어스 이 수요가 패키징 기술이 2배가 늘어난다는 거는 HBM 수요가 2배로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HBM과 관련한 부분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ISC를 투자를 할 때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유리기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HBM, 이렇게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시간에 유리기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이 현재 상황은 어떻고, 제가 생각하는 유리기판에 대한 주가 반등 가능성, 이런 생각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영상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차트에서는 제가 어떤 구간 지지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지난번 영상 말고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앞전에 박스권 나왔던 가격대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요런 박스권에서 가격이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대에 요런 박스권이 움직였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요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요 크기만큼 아래쪽에도 동일한 크기가 박스권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하단이 요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대를 굳이 얘기는 하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가격대는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장대 양봉의 시초 가격이 조금
미한 지지 라인 구간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보다 아래 가격 구간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해서 지금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 여부를 단기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지지 여부를 댔는지 아니면 다시 또 지지를 못하고 하방으로 또 내려갔을 때 또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주가 반등 가능성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